그날 나토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SH-15가 불을 뿜은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단 하나의 장면. K9 바지라. 단 두 발의 사격으로 파키스탄 국경선 너머의 진지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영국군 리처드 오스틴 대령, 나토 자문관이자 전설적 무기 전략가가 회의실을 조용히 일어나 말없이 퇴장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국 무기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전이 유럽의 권위를 무너뜨린 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박수와 함께 올라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카슈미르 분쟁이 나토 회의에서 이토록 뜨거운 주제가 되었고, 왜 대한민국 K9 자주포가 유럽 전차 전문가들 앞에서 승전고를 울렸는지. 오늘 그 전모를 제가 직접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짜 강함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호프만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군사 전략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 연구생입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처음 그 영상을 재생한 사람도 K9 자주포의 실전을 처음 본 사람도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모든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나토 군사 전략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인도-파키스탄 국지 분쟁 분석이죠.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며 노트북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산 K9 바지라와 중국산 SH-15 자주포의 실전 데이터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럽 세미나에서 아시아 무기를 다루는 건 이례적인 일이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데이터는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었어요. 카슈미르 접경 지역에서 K9이 보여준 성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확도, 내구성, 기동력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했죠. 제가 이 데이터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해요. 전장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당 뒷문이 열리며 영국군 출신 나토 자문관 리처드 오스틴 대령이 들어왔어요. 오스틴 대령은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며 발표 내용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의 말에 긴장했지만 오히려 제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회의장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는 것을 느꼈죠. 나토 전략회의에서 유럽산도 미국산도 아닌 한국산 K9을 분석 사례로 채택한 것은 저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보여주는 객관적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닌 기술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는 일이었죠. 오스틴 대령이 자리에 앉자 세미나가 시작되었어요. 발표대로 향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산 K9이 나토의 테이블 위에 오른 순간 무기 체계에 대한 서구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죠. 딱딱한 군사 세미나 분위기 속에서 제 발표 주제가 공개되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스틴 대령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데이터가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며 카슈미르 분쟁에서 활용된 두 자주포 시스템의 실전 성능을 비교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죠. 그곳에는 두 무기의 기본 스펙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표면적 수치만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죠. 청중 중에서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유럽 무기가 아닌 아시아 무기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의문을 품은 듯 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대령의 시선은 날카로웠죠. 그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진실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세미나가 시작되자 오스틴 대령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그의 권위 있는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회색 머리카락과 단정한 양복, 그리고 가슴에 달린 작은 나토 배지가 그의 경력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독일의 PGH-2000과 중국의 SH-15를 현대 포병 체계의 정점이라고 소개했어요. 특히 PGH-2000은 유럽 기술력의 집약체로 정밀도와 화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화면에 유럽 무기들의 화려한 성능 지표가 나타났어요.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의 데이터일 뿐 실전 데이터는 보이지 않았죠. 이 점이 제 의문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갑자기 오스틴 대령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어요. 한국의 K9은 기본적으로 구식 포맷의 반복에 불과하며 혁신적인 요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까지 이어졌죠.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진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의 발언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 명백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죠.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스틴 대령의 말에 동조했어요. 오랜 군사 권위자의 말이니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였죠. 그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계속해서 유럽과 미국 무기의 기술적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유럽의 전통과 혁신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기술력은 결코 단시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토 내부에도 깊은 기술적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PGH-2000의 실전 데이터,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성능 데이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질문했어요. 오스틴 대령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그런 정보는 기밀이라며 시험장 데이터만으로도 우수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대답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 했죠. 오스틴 대령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데이터와 사실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동양인 참석자는 소수에 불과했어요. 유럽 중심의 시각이 지배적인 공간에서 아시아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죠.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닌 오랜 편견에 도전하는 진실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미나가 시작되었어요. 앞줄로 자리를 옮기며 USB 드라이브를 꼭 쥐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계속해서 유럽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역설했지만 제게는 그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죠.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미나 이틀째 발표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노트북에 TRUTH라고 이름 붙인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 폴더에는 나토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낸 카슈미르 실전 교전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사정보학을 전공하며 접근할 수 있었던 나토 내부 데이터베이스는 놀라운 보물창고였어요.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진실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깊은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것이죠. 실제 전장에서의 무기 성능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어요. 카슈미르 고지대의 실제 교전 상황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산 K9 바지라와 중국산 SH-15가 동일한 작전에 투입된 상황이었죠. 영상 속 타임스탬프는 작년 겨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K9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영하 20도의 혹한 속에서도 엔진 시동과 포신 작동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SH-15는 3번의 오작동과 1번의 불발을 보였죠. 극한의 추위에서 K9의 내구성은 놀라웠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K9은 한국의 혹한기를 견디도록 설계되었고 실전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영상이 계속 재생되면서 SH-15의 또 다른 문제점인 고지대 이동 중 엔진 과열과 포신, 안정성 문제도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오스틴 대령과 같은 나토 고위 인사들이 이 자료를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나토 내부에도 이런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서구 무기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더욱 그랬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무기 성능의 문제를 넘어 이것은 기술에 대한 편견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편견이 실제 전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수많은 군사기술이 실전이 아닌 브랜드와 전통으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이 자료를 세미나에서 공개하는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오스틴 대령과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야 했죠. 저는 그 시간을 앞당길 뿐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에 영상을 삽입하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닌 더 깊은 신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기술에 대한 그리고 세계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발표 순서가 제게 돌아왔습니다. 강당은 가득 찼고 오스틴 대령은 최전열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곧 그 표정이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카슈미르 분쟁에서의 자주포 성능 비교 실전 데이터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일반적인 스펙 비교와 이론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틴 대령의 표정이 점차 느슨해지는 것이 보였죠. 제 발표가 도전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이제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강당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USB 드라이브에서 준비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카슈미르 고지대의 실제 교전 상황이 펼쳐졌죠. 날짜와 시간, GPS 좌표가 영상 하단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편집이나 조작이 아닌 실제 작전 기록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강당의 침묵이 내려앉았죠. 모든 이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K9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TOT 타임 안타거 사격 기법을 활용한 초정밀 타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6발의 포탄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장면에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대조적으로 SH-15는 극한 기후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영하의 온도에서 엔진 시동 지연, 포신 안정화 실패,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불발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오스틴 대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이 영상은 나토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한 자료입니다. 날짜와 좌표를 확인하실 수 있죠. 발표를 이어가며 말했어요. 실전 상황에서의 성능 차이는 단순한 스펙 비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화면에 K9의 안정적인 발사 장면과 함께 데이터표를 띄웠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95% 이상의 명중률을 유지했다는 통계가 눈에 띄었죠. 청중 사이에서 놀라움의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오스틴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 그리고 실전 상황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의 목소리에서 방어적인 톤이 감지되었죠. 영상은 공식 나토 문서 보관소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일 상황이 아닌 3개월간의 작전 데이터입니다.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더 많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중 중에서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이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우리의 장비 평가 기준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의 발언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스틴 대령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는 계속해서 실전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권위에 이미 균열이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앞에서 권위는 힘을 잃고 있었죠. 발표를 마무리하며 결론을 내렸어요. 무기 체계의 진정한 가치는 시험장이 아닌 전장에서 증명됩니다. K9이 보여준 성능은 우연이 아닌 실전을 염두에 둔 설계와 제작의 결과입니다. 강당을 둘러보니 많은 청중들이 활발히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오스틴 대령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제 발표가 무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힘을 실감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가장 강한 반응은 역시 오스틴 대령에게서 나왔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죠. 오스틴 대령은 제 발표가 흥미롭지만 이것은 인도와 한국의 미디어 플레이에 불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편적인 영상만으로 전체 무기 체계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죠. 오스틴 대령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여전히 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가 보여준 것은 단편적인 영상만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여러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 서명한 나토 다국적 군의 공식 평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고서였어요. 이 문서에서 K9은 신뢰성 최고 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나토 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공식 문서이며 오스틴 대령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오스틴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분명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겠죠.
강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오스틴 대령은 서류를 뒤적이며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보고서가 예비적인 것이었고 최종 결론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졌죠.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의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영하 30도부터 영상 50도까지 다양한 온도 조건에서 K9은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했죠. 이 데이터는 나토의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점점 더 논리적 근거 없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아시아 무기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유럽의 전통적 시스템이 여전히 우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단순한 주장에 불과했죠. 청중 중에서 한 노르웨이 장교가 발언을 요청했어요. 그들의 부대가 작년 겨울 훈련에서 K9을 사용했으며 영하 25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스틴 대령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의 경험은 제 데이터를 뒷받침했죠. 강당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더 이상 강력한 반박을 하지 못했죠. 그는 자리에 앉아 메모지를 꾹꾹 누르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강함은 전시가 아닌 증명으로 말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기술의 국적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실전에서의 신뢰성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끝날 무렵 오스틴 대령은 더 이상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권위는 데이터와 사실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강당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죠. 기술적 편견에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더 많은 정보를 요청했어요.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군사 담당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국경 지역은 겨울철 혹한기가 길어 K9과 같은 내한 성능이 뛰어난 무기 체계가 필요했죠. 한 핀란드 장교는 자국이 이미 K9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제 연구 자료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NATO 내에서도 K9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오랜 편견의 벽에 작은 틈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도전이 군사기술 평가의 패러다임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추가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첫 발표의 파장이 컸기에 조직위원회에서 K9에 대한 더 깊은 분석 시간을 배정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기술적 성능이 아닌 K9의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강당에 다시 섰을 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오스틴 대령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제 발표를 듣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준비해온 K9 개발 다큐멘터리를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어요. 이 영상은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 과정을 담은 자료로 특히 K9 바지라의 개발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처음 화면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이었죠. 당시 한국은 자체 방위 산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영상은 K9 개발팀의 초기 실패와 좌절을 솔직하게 보여주었어요. 무기 개발 경험이 부족했던 엔지니어들이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워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혹한기 테스트에서 초기 모델이 연속으로 실패하는 장면은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한 차례의 엔진 폭발 사고 후 개발팀이 다시 모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설계를 시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선하며 검증하는 한국 연구진들의 모습에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9 개발팀이 단순히 외국 모델을 모방하는 대신 한국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실전 상황에 맞춘 독자적인 설계를 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구의 기존 디자인을 답습하지 않고 실제 전투 환경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해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했죠. 그들은 복제한 게 아니라 극복한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갈 무렵 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지어 오스틴 대령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죠. K9이 2000년대 초반 처음 실전 배치된 후 계속해서 개선을 거듭해온 과정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꾸준히 개선하는 모습은 기술 발전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K9 개발에 평생을 바친 엔지니어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K9이 단순한 군사 기술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노력의 결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군이 아닌 기술자들의 승리였죠. 발표가 끝나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처음으로 조용히 자료를 끝까지 시청했죠.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세미나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K9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기술적 스펙보다 개발 과정과 철학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의 시작이었죠. 무기를 단순한 숫자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노력과 철학을 이해하는 것, 진정한 기술 평가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연구실에서 논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나토에서 새로운 군비 재편 보고서가 발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마음으로 보고서를 열어보았죠. 그리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병 체계 평가 항목에서 독일의 PGH-2000과 함께 한국의 K9이 동급 선두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유럽, 비미국 무기 체계가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은 것은 처음이었죠.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K9의 극한 환경 적응력과 신뢰성이 특별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북구권 작전 능력 항목에서 K9은 최고 점수를 받았죠. 제가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 끝에는 평가위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오스틴 대령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편견을 넘어 객관적인 평가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죠. 사람의 생각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학과 세미나에서 이 소식을 공유했어요. 많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몇몇은 나토의 평가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죠. 단순히 전통과 브랜드가 아닌 실전 성능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 근처 카페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오스틴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죠. 슈미트 양, 당신의 연구가 많은 것을 변화시켰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때로는 오랜 신념을 깨는 것이 필요하지. 특히 그것이 편견이라면 말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고 조용히 카페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인정과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스틴 대령은 침묵 속에 회의장을 떠났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다음 날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체에서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에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K9의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다음 세대 무기 체계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죠.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연구 주제로 현대 무기 체계 평가의 패러다임 변화 한국 기술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선택했어요. 기존의 편향된 평가 방식에 도전하고 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도 큰 관심을 보이셨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기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서양의 기술 격차라는 오래된 신화가 무너지고 새로운 평가 기준이 자리 잡는 시작점이었죠.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이제 K9 바지라의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변화의 상징이었어요. 전장은 오늘도 새롭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동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의 K9이 서구 전문가의 기술 위계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작은 증인이 된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 인천에 위치한 방위산업체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의 차갑고 형식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열정이 이곳에 있었어요. 교환연구원으로서 처음 발을 디딘 연구소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의 열정이었습니다. K9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 김 박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젊은 연구원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K9 개발 초기부터 참여해온 산증인이었죠. 연구소 투어를 하며 K9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을 직접 보았어요. 특히 시험 실패 기록들이 담긴 자료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했죠.
실패로부터 배우는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수출이 아닌 생존을 위해 만들었어요. 김 박사의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했죠. 그래서 극한의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베를린에서 느꼈던 의문점을 명확히 해결해 주었어요. K9이 왜 실전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우수성이 아닌 실전을 염두에 둔 설계 철학 때문이었죠. 연구소에서 보낸 2달 동안 K9의 지속적인 개선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엔지니어들은 끊임없이 사용자 피드백을 수집하고 실전 데이터를 분석하며 개선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고정된 제품이 아닌 계속 진화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개발팀의 국제적 시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들의 필요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극지, 열대우림까지 모든 환경에서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죠. 연구 기간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와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기술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 실전 중심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여러 군사 저널에 게재되었고 나토의 장비평가위원회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논문의 감사 인사에는 많은 이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오스틴 대령의 이름도 포함시켰어요. 편견에 도전할 용기를 준 리처드 오스틴 대령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강한 반대가 오히려 저에게 더 철저한 연구와 확실한 증거를 찾는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몇 달 후 오스틴 대령으로부터 짧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연구는 내 40년 군사 경력의 관점을 바꾸었소. 때로는 오래된 신념을 버리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소. 감사합니다. K9을 통해 세계와 한국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의 승리가 아니라 열정과 헌신, 그리고 끊임없는 개선의 승리였습니다. 오스틴 대령의 권위가 전환의 증표로 바뀌며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맞이했죠. 오늘도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새로운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진정한 혁신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의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